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카르다시오프 척도 1단계 이상의 문명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요것도 궁금한데요. 카르다시오프 척도 1단계. 카르다시오프 척도는요 1, 2, 3단계로 구분되고요. 각 단계의 문명 고유한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 과학 싫어. 페르미의 패러독스인데요. 외계 생명체 존재에 관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말고 더 있거나 우리 뻔이거나 두 가능성이 모두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주를 배우다 보면은 굉장히 그 사이즈가 넓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주 먼지라고 부르면서 지구는 청백한 푸른 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주가 말도 안 되게 넓은데 어떻게 우리만 있냐.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은 공간 낭비다. 여기에 고등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나고 있나.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요 주제로 많은 창작물들이 나오고 시나리오를 쓰고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계인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닐 텐데 외계인이 분명히 고등 생명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못 만났냐 이건데, 사실은 우리 옆에 있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모를 뿐. 그 중에 동물원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원에 동물들을 모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야생했을 때는 보기 힘드니까 구경하려고도 있지만 좀 관리가 필요한 개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일종의 자연보호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여기 인간 문명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보호해줘야 돼. 일종의 물고기로 치면 치어야. 얘는 잡거나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멸망하면은 고등생명체가 너무 빨리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좀 보호해주고 키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해줘야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케어를 해준다.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뭐 일종의 그린벨트, 국립공원, 세계 자연유산 같이 이런 식으로 인간 문명을 취급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닐까? 너무나 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F 미드 스타트랙에도 등장한 경우가 유명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워프 엔진 개발 이전의 문명에는 외계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전 우주 문명 지키기 조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워프 엔진 개발이 이제 기준인 거는 다른 이제 행성이나 이런 데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좀 애송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해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자랄 때까지. 자유로운 발전의 해가 되기 때문이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독자적으로 굉장히 그 개성 있게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 수 있는데 계속 간섭하다 보면은 획일적으로 좀 변할 수도 있다.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찰만 하던 벌칸인들이 지구에서 워프 엔진을 개발하자마자 찾아와서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드 스타트랙의 내용입니다. 외계인의 기술력에 따라서 실제로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외계인들이 인간처럼 자연 보호 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는 상상은 외계인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맨인 블랙처럼 이미 외계인들이 인류와 접촉했으며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에선 일반인들에게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너무 낮다. 왜냐하면은 요게 숨기려면은 전 국가, 전 단체들이 입을 모아서 합심해서 숨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기밀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기밀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기밀이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정보를 숨길 수가 있을까? 분리하면 뭐 공개할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망한 나라도 있고, 뭐 협상에 실패한 나라도 있는데, 이걸 무기로 들지 않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음모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자, 요런 가설이 있고요. 너무 멀리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가설이 또 있습니다. 이 우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른 문명하고 통신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인류는 지난 세기로부터 약 100여 년간 전파 통신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우주 모든 방향으로 알렸지만, 이 정보는 겨우 지구에서 100광년 떨어진 거리밖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가면서 이제 점점 강도가 좀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광년 안에는 없는데 101광년 거리에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 사실 지구인들은 이미 멸종했고 우리가 지구를 점령한 외계인은 아닐까? 좀 그런 거랑 비슷하죠. 밀어내고 사는 거. 인류도 많이 그랬잖아요. 다른 민족이 원래 살고 있다가 들어오고, 앵글로 섹슨족도 켈트족 있는 자리에 들어오고 뭐.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이제 처음부터 여기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구인들도 어느 다른 외계 행성에서 온 게 아닌가. 아무튼 이 통신이 거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닿을 수가 없다. 가까운 별들조차도 통신이 안 되는데, 다른 은하의 외계 문명들이 득실되며 스타워즈를 찍고 있더라도 우리와 통신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논의할 때 대부분 외부 은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의미가 없기 때문.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왜 외계인이 보이지 않느냐는 헤르미 역설을 제기하기에는 우주를 너무 조금밖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맞은편 집 초인종을 누른 뒤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는 나 말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건가라고 고민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백광년 형태로 고등 생명체가 없을 확률이 꽤 있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뭐 있을 확률은 있지만 하필이면 여기 없었다는 건가? 아무튼 옆에 없는데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100만 광년 안에서 안 보이는 것도 외계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의사소통 수단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이제 전파로 하지만 다른 데는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다. 전파통신 기술을 발명했으리라는 법도 없다. 잉카 제국은 정교한 태양력 달력은 만들었지만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즈텍 제국은 바퀴를 만들었지만 수레를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역사상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조상들도 다연장 로켓폰은 만들었지만 태엽시계는 없었다. 뭔가 이게 다 하진 않는다는 거지. 어느 분야는 확 발전이 됐는데 어떤 쪽은 개발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들쑥날쑥이라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외계인인데 하필이면 이 전파통신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령 광속의 수백 수천 배에 해당되는 속도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매체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매체조차도 지구에 전혀 닿지 않을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전파가 아닌 매체의 경우에 설사 우리에게 닿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 못한 나머지 그냥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신호를 보내지만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도 막 계속 신나게 막 보내잖아요. 근데 그쪽도 몰라 이게 뭔지.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고. 지적 생명체까지 도달한 외계인이 있는데 과학기술은 현저히 낮아. 근데 철학이나 뭐 이런 수준은 굉장히 높아. 우리 문명 기준으로 봤을 때 언밸런스하게 발전한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기술 문명을 만들리라는 것 또한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요거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우리는 고르게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종족이 봤을 때 과학기술이 철학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수도 있고, 철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런 체계가 없잖아요. 근데 외계인들은 그거를 다 보완한 궁극의 어떤 체계를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외계인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였고, 요거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는 우리뿐이다.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우주 이 넓은 공간에 우리만 쓰는 건 공간 낭비다. 공간 낭비인데 못할 법은 없잖아. 낭비할 수도 있잖아. 공간 낭비라고 해서 절대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 우주 통틀어서 고등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뿐이라는 가설. 자, 블랙홀, 초신성 폭발, 중성자 별들과 같은 우주 환경의 극단성과 가혹성, 그리고 지구와 태양계의 특별함 등이 논거로 주장된다. 우리가 보면은 막 어떤 별은 막 온도가 몇백도 막 몇천도고, 어떤 데는 뭐 산소나 뭐가 없고 완벽하게 갖춰진 데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유니크하게 챙길 수 있었던 거고, 이 우주에는 지구에 있는 우리 생명체밖에 없다. 생명체는 있더라도 고등 생명체,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하는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너무 가혹해서 탄소 기반이 아니라도 다른 기반의 생명체가 나오더라도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유니크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인 거죠. 아무튼 고등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적절한 은하계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의 종류의 항성주위를 적절한 거리로 돌고 있는 행성이 있어야 하며, 그 행성의 크기도 적절해야 하고, 그 외에도 항성계를 구성하는 다른 행성도 적절해야 하며, 궤도도 적절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장의 유무와 크기까지, 그리고 행성의 위성의 종류 등까지 모든 희박한 조건들이 적절해야 한다. 모든 게 적절하게 돼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적절한 게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우주적인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적절한 조건들을 갖춘 행성 또는 위성은 지구뿐일 수 있다. 당장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와 똑같이 골디락스 존에 완벽하게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명체도 없는 달이 있다.
골디락스 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는 우주 공간의 범위를 뜻하는 천문학 용어. 태양계의 골디락스 존은 점점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항성은 수명을 다할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너무 뜨겁나 보다. 그래서 골디락스 존을 벗어나면 지구가, 골디락스 존이 태양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그 존에 지구가 지금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체가 살기 좋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벗어나게 되면 지구는 모든 수분이 증발하고 나중에 행성 자체가 태양에 흡수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태양은 상당한 질량을 잃어버리므로 태양에 흡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인간이 살기는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단계의 절정일 때는 골디락스 존의 명왕성 위치까지 퍼져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프레온 가스 막 쓰고 플라스틱 막 쓰고 화석 연료 막 쓰고 이렇게 하나 종착역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규모를 생각하면 별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데 결국 그 안에 저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별이 어떻게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조건들을 만족할 확률 자체 역시 0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진다면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만 고등 생명체까지 진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우리야 하면은 우리가 마침 이렇게 자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계인, 즉 지적 생명체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무생물,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지적 생명체의 과정에는 아주 넘기 힘든 3개의 고비가 있는데 이 중 한두 개는 넘을 수 있더라도 3개의 고비를 모두 넘은 종은 인류가 유일할지도 모른다는 거. 지구가 탄생한 후 첫 단세포 생물의 등장까지 7억 년 걸렸다고 추정되고 이 단세포 생물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하는 데까지 28억 년이 걸렸고 다세포 생물이 등장한 이후 지적 생명체의 탄생까지 10억 년이 걸렸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탄생한 시점부터 지구에서 허락된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단세포 생물로 보냈고 다세포 생물이 된 이후에도 허락된 시간의 반 가까이를 지적 생명체 없이 보냈고 항성의 수명 외에 외부 위협까지 고려하면 지구만큼이나 완벽한 조건을 가졌던 수많은 행성들은 단세포 생물 단계에서 끝을 맺었거나 간신히 다세포 생물이 생겨난 상태에서 끝을 맺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까지 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이 우주에 우리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골디락스 존에서도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 다른 지역은 애초에 좀 힘들 것이다. 근데 이제 모르지. 아까 말해준 것처럼 탄소 기반의 생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식의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우주가 이렇게 넓다고 하니까 무궁무진하고 무한대에 가깝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있는 지적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넓이의 우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 자체가 0%에 수렴한다면 무한대에 가까운 넓이가 무색하게 된다. 엄청나게 높은 수를 0으로 곱하면 0이 되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속았을 수가 있다. 무한대로 넓은 우주라는 키워드에 속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침착맨이 불멸자야. 눈 감고 운전해서 강동구에서 영등포구까지 한 번도 안 받고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회가 무제한이라면 목숨도 무제한이고 무조건 리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속아서 이 가능성이 0이라면 키워드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침착맨 하드코어로 디아블로 4를 해요. 계속 죽어. 하지만 내가 불멸자야. 헤딩하고 해서 결국 깰 수 있을 것이다.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있다는 거야. 기회가 무제한이라면. 그게 너무나 폭력적이니까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외계인은 존재했으나 다 죽거나 숨었다. 어둠의 숲 가설이 있습니다. 외계인은 생존했지만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다닌다는 가설. 문명 간의 접촉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계 문명들은 서로 다른 문명에게 발견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치 미지의 위험한 어두운 숲에 사냥꾼이 살아남기 위해 몰래 숨어 있다가 뭐가 나타나면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으니 일단 쏴 죽여버리는 것처럼 우주 문명들은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모르는 다른 문명이 우주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그들을 피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상대를 발견하면 먼저 죽여야 하지만 살 수 있다는 상황이란 가설이다. 적대적인 외계인의 위협을 상정한 SF물은 이미 수도 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왜 우주 탐사선을 태양계로 보낼 때 굳이 외계에 침공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위치 정보를 외부에 내보낼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분히 인간적이죠. 인간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약하다 싶으면 정복해오면서 노예로 만들고 끝까지 뽑아먹었던 이런 종족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약한 게 걸리면은 우리가 극한까지 뽑아먹히지 않을까? 근데 요것도 무한히 넓은 우주라면 진짜 너무나 다양한 성격의 고등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둠의 숲 가설이 참이라면 페르미 역설은 해결되지만 마찬가지로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법인 대여과기 가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류에게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100여년 전부터 쏜 모든 전파는 우리의 존재를 우주에 알리는 꼴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태양계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세상이 멸망하거나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 태양계 너머의 별들도 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우주에 알려지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카르다시오프 척도 1단계 이상의 문명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문명이 우리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일지 모른다는 거. 요것도 궁금한데요. 카르다시오프 척도 1단계. 카르다시오프 척도는요, 카르다시오프가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의 수준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한 우주 문명의 척도입니다. 1, 2, 3단계로 구분되고요. 각 단계의 문명 고유한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 과학 싫어. 이런 게 좋아. 단적인 예로 시동이 꺼진 전차 5대를 보유한 현대 군인 25명은 횃불을 든 원시인 1000명보다 복사 에너지를 덜 방출할 것이다. 이런 게 좋아. 문과식 설명. 대여과기 가설. 지적 생명체나 문명은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외계인과 접촉할 수 없다는 가설. 그러니까 다른 외계인과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무조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고등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 그 전에 멸망해버린다. 그게 대여과기 가설. 그레이트 필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레이트 필터로 다 걸러진다. 인류 문명의 대여과기는 언제인가? 이미 통과했다. 대여과기를 통과한 첫 번째 생물이자 문명이라는 거. 이런 생명체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안보와 안보 안정성과 여러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게 터져야 급격히 발전해버림.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이루더라도 전근대 수준의 농경 문명에서 영원히 정체될 수도 있다는 거.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게 멈춰버릴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지. 단세포 생물이 아직까지도 있잖아. 근데 이대로 살아남을 수 있으면 단세포 생물로도 있는 거지. 갈라졌는데 어라? 여기서도 살 수 있네. 그럼 얘도 사는 거고 얘도 사는 거고.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 화학무기나 핵전쟁은 인류 대다수를 죽이고 문명 발전을 일시적으로 후퇴시킬 수는 있어도 인류 자체를 멸종시키기에는 한 끝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핵폭탄의 수량은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모든 핵무기의 위력은 전 지구적인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위력이 부족함. 현재 모든 핵무기 위력은 7000메가톤인데 이는 공룡을 비롯한 지구권의 대다수 생명체가 멸종한 KPG 멸종 때 떨어지는 운석 위력의 수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여담으로 한창 핵 만능론이 돌던 당시 미국에서 핵무기로 허리케인을 소멸시키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핵전쟁으로 0.0001%만 생존해도 8000명인데 다시 문명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무기로는 멸종되기 좀 힘들 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더 강한 무기가 개발되면은 그레이트 필터가 가동되면서 필터로 싹 통제가 벗어난 나노 기술, 기계의 반란, 요거 두 개 약간 AI 아닙니까? 통제를 벗어났다는 면에서 외계의 침공, 지구 온난화, 유행 전염병, 운석 충돌. 실제로 운석이, 제가 그 지구방위대 혼돈의 아포칼립스 그 프로그램 찍을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운석이요, 수없이 떨어져 계속 지나가. 이게 지구에 미친듯이 지나가. 근데 다 작은 것들이야.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운석이 근처를 지나간다는 얘기가 뭐 있었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운석으로 충분히 멸종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룡 멸종도 운석이 거의 정설로 이제 다뤄지지 않습니까? 요격 못함? 돈룩업처럼 요격하려고 하고 있죠.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지구에서 쏴! 핑! 각도를 꺾어줘. 근데 돈룩업 영화에 나오는 거는 핑! 꺾어서 보내야 되는데, 엄청 큰 다국적 기업,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대표가 여기 있는 그 운석에 있는 자원이 지구에서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광석이기 때문에 캐야 된다. 그래서 팡! 하지 않고 지구에 영향력 없게끔 다 쪼개서 이거를 캐야 된다. 지구로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운석이 떨어져. 우주선을 발사. 우주선에 팡! 갈라져. 그래서 얘가 착착착착착착 붙어. 그 다음에 얘네가 펑펑펑펑펑펑 터져. 그러면 왕건이가 우유에 담궈지면은 겉에부터 녹으니까 요만큼이 남잖아. 낚시터에 떡밥 엄청나게 크게 뭉치면 겉에가 녹아도 요만큼이 남잖아. 지구에 무리가 안 가게 착륙. 자원을 갈갈갈갈 해가지고
쓰자 이런 주장을 한 CEO가 있었어요. 돈 룩업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있어. 외계인들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 다른 종족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데 밖으로 팽창을 안 해. 왜냐면 그 안에 행성이나 뭐 이런 거 자기 사는 터전 안에 너무나 무궁무진해. 마치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여행 안 가고 자기네 주만 돌아다녀도 너무 무궁무진하다. 자원이 어떻게 무한해? 하지만 우주는 무한히 넓으니까 자원이 무한한 곳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밖에 대해 관심이 무한히 없는 종족이 있을 수 있다. 우주가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명륜진사 우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륜진사 갈비를 페르미 갈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맛있는 갈비가 여기에만 과연 있을까? 다른 지점은 있지 않을까? 이미 발견돼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거리의 개념이라는 거, 기술이 발달하면 마치 램이나 이런 것도 그렇듯이 이런 속도로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고 팍팍팍팍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잖아. 과학기술 같은 게. 그 소통할 수 있는 거리도 팍팍팍팍 점점 늘어져서 워프를 한다거나 뭐 아무튼 뭐 해서 그 겹치는 공간에 우리 빼고 이미 다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걸 다 만들어 놨을 거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나 어떤 방식이, 규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 행성은 그거대로 당연히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듣는데, 당연히 그들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분명히 그쪽 컴퓨터가 방법을 하나 찾아내고 캐치를 할 것이다. 우리 정보를. 그 발견한 문명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연합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지 못한다. 약간 이게 동물원처럼 돼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계인들 평소에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체계화해서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외계인이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머리에 남은 건 페르미의 갈비. 이 지점이 이게 맛있는데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바도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됐는데 다른 지점도 있지 않을까? 아니다. 다른 지점이 없고 이렇게 무한으로 즐길 수 있고 굉장히 발달된 바가 있고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갈비집은 조건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점포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다. 무궁무진하게 넓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또 있을 것이다. 명륜진사 갈비의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절한 맛과 적절한 양에 적절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점포여야 하며 뭐 이렇게 해서 맞아떨어지는 갈비집이 몇이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